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뜨거워지기도 했는데요. 이 행정통합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근데 얼마나 완성도 있는 행정통합이 될 것이냐의 의견들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견제장치입니다. 사실 통합단체장이 굉장히 막강한 행정 권력을 갖게 되므로 그에 합당한 민주적인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합의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신 의원님, 네. 우리가 말씀 중에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민주적 견제 장치에 대해서 주민 참여랄까요? 시민사회 참여랄까요? 네. 또 통합의회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려고 하시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힘센 단체, 슈퍼 단체장을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권한의 지방이양, 재정의 지방이양이 진전될 때마다 이 단체장의 권한은 커져 왔어요. 그런데 이 커진 단체장이 둘이 또 하나로 만들어진 이 과정이 굉장히 비대한 소위 말해서 슈퍼 단체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광역특별자치시, 광역특별시장이 갖는 권한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생활자치를 책임지는 기초 시군구에 이양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권한을 기초 생활자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의 이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힘센 단체장 또 굉장히 약해진 의회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 과정에서 그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 특별시장을 견제하는 광역의회의 정책 기능, 예산 기능, 그리고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 조직권이랄까, 또 정원의 어떤 이 조정권이랄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광역의회의 그런 정책 기능, 견제 기능을 최대한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부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고 조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통합 단체장을 견제하는 좋은 장치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 사이에 있는 의구심 중에 하나는 민주당 일색인 이 의회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그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의해 줄 것이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견제 장치가 마련해야 된다.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그 국가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시민참여기구, 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법,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주민들과 국민들이 시정과 국정에 참여하고 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이 제출돼 있고요. 우리 민주당이 당론으로 합의하고 있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특별 시의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 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자연스럽게 주민 참여의 틀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조 이사장님. 네. 잘 알다시피 수십 년 동안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게 어떤 숫자를 늘린다든지 권한을 준다고 해도 사실상 견제 감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지역은 적어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이 다양성, 비례성, 대표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러려면 선거제도가 개혁이 된다.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민주당이 얻은 지지율 득표율이 68%거든요. 근데 의석은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지지율에 비례하지 않은 과도한 그런 선거제도, 이런 것들은 조금 바뀌어져야 되고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지역 정당 설립이 허용이 돼야 되고, 헌재도 지역 정당 설립 허용해라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헌재로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솔선수범해서 지역 정당을 설립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게 저기 안 된다면 이번 특례에 좀 넣어서 지역정당 설립 이런 것들을 특례로 넣어야죠. 그리고 논의를 하면 할수록 네. 참 행정통합이 쉽지 주민, 않다. 네. 주민 소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킨 나라인데 네. 그 지방자치 35년 동안 그 주민 소환이 된 사례가 단 한 건, 하남시 의원 2명 저기 소환된 게 끝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너무 주민 소환 절차가 어려워요. 네. 10% 저기 그 청구 그 발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320만 시민의 280만 유권자 수의 10%인 28만 명이 발의를 네네. 해야 돼요. 그리고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을 저기 확보해야 돼요. 불가능해요. 주민 네. 소환하는 것 자체가 주민 매우 소환 어렵게 돼 자체가 있다. 네. 너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정말 특례법에서 우리가 민주인권도시로서 민주주의를 저기 주장하고 5.18 정신에 부합하려면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주민 소환 요건을 선도적으로 좀 완화시킨다라든지 그런 게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 감시 견제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근데 감사위원회에 관해서 네.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하나마나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왜 특례법에 그렇게 많은 조항을 차지하면서 있어야 됩니까? 주민감사위원장을 직선으로 한다든지 그걸 못하더라도 시민사회로부터 추천한 인사를 한 명이라도 넣는다든지 감사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좀 공익에 부합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한 개라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그 평범한 얘기만 쫙 들어있어요. 지금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감사위원장 이거보다 주민 소환제를 훨씬 더 주민 쉽게 할 수 소환제도 있는 그런 장치가 주민 소환제도 있어야 마련돼야 되고 된다. 네. 감사위원장을 어차피 뽑아야 되니까 네. 감사위원장이 좀 공익에 감시 견제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위원장 선출을 할 수 있도록 좀 절차를 특례해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이렇게 할까요, 지금 이사장님?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행 감사위원회 특례 조항 중에서 좀 이상한 것은 중앙부처가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감사는 거기 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한 번 요구하게 돼 있어요. 또 한 번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직접은 못하고 감사원에 의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주면서 중앙부처가 보조금을 주면서 감독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이런 특례 조항 없애야죠. 네,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서요. 이렇게 할까요? 지금 막강해진 슈퍼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큰 틀의 장치는 통합의회, 의회의 문제, 그다음에 주민 자치 또는 주민 참여로 인한 견제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해 말씀드릴게요. 주셨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법에 들은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아, 네, 지금 이제 슈퍼 권한이 생겼지 않습니까? 특별시장이 권한을 견제하는 것은 의회가 견제할 수도 있고 네, 주민을 대표하는 게 의회지 않습니까? 네. 의회가 견제할 수도 있고 주민이 직접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특별법에는 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켰어요. 네, 네,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독립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사안부 기구와 조직, 정원을 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도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전문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0.5명입니다. 의회 1인당. 네. 4배를 늘렸어요. 2명까지 늘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입법 전문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활동비를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권한을 강화시키고 더욱 중요한 것은 특별시장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네, 허가하고 승인하기 전에 이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의회에 네, 이게 돼 있고 주민 자치에 있어서는 주민이 일부 예산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항이 있고 주민투표법에 주민의 청구권의 요건을 매우 다운시킨 조건이 들어있어서 네. 나름대로 그런 견제하려는 조항이 들어있다. 물론 모든 게 100%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견제를 하려는 나름대로의 그 법률 조항은 지금 들어있는 상태다.